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며칠 동안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던 문제가 샤워 중에 갑자기 해결된다거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험 말이죠. 왜 하필 그 순간에 아이디어가 떠오를까요? 오늘 그 신비로운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창의성을 방해하는 숨겨진 적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아인슈타인과 스티브 잡스의 뇌에서 발견된 특별한 패턴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게다가 하루 5분만 투자해도 창의력을 2배로 높일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창의성의 비밀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 뇌는 마치 복잡한 오케스트라처럼 여러 부분이 함께 작동하면서 창의성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핵심 영역이 있어요. 먼저 우리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곳은 계획을 세우고 복잡한 생각을 처리하는 곳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이죠. 다음으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언가에 집중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네트워크입니다. 샤워할 때나 산책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측두엽이라는 부분은 기억과 언어를 처리하는 곳으로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새롭게 조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부분들이 서로 잘 연결되어 있을 때 창의성이 더 활발해진다는 점입니다. 창의적 사고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산적 사고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제에 대해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종이컵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답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 뇌는 알파파라는 상태에 있게 되는데, 이는 편안하면서도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명상을 할 때나 잠에서 깨어날 때 나타나는 뇌파와 비슷해요. 두 번째는 수렴적 사고입니다. 이것은 여러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에요.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이죠. 이때는 베타파라는 뇌파가 나타나는데, 이는 집중하고 분석적으로 생각할 때 나타납니다. 진정한 창의성은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을 번갈아가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치 카메라의 줌인과 줌아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넓게 생각하고 때로는 좁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뇌의 상태도 창의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알파파 상태는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는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면서도 깨어있는 상태로 우리 생각이 자유롭게 흐르게 해줍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나 가벼운 산책을 할 때 이런 상태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몰입 상태입니다. 이는 어떤 활동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할 때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때 우리 뇌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보상과 즐거움을 주어 더 창의적인 생각을 이어가게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뇌에서 보이는 이런 상태들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명상과 마음챙김입니다. 짧게라도 매일 명상을 하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이 균형을 이루게 되어 창의적 사고가 활발해집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것은 뇌세포 간의 새로운 연결을 촉진합니다. 특히 걷기나 조깅과 같은 유산소 운동이 창의성 향상에 좋습니다. 걷기만 해도 창의성이 60%까지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특히 렘 수면 동안 우리 뇌는 낮에 입력된 정보들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이 과정이 방해받아 창의성이 떨어집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면 먼저 잘 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네 번째는 다양한 경험과 학습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할수록 뇌에는 더 많은 재료가 쌓이게 되고, 이것들이 나중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재조합됩니다. 평소와 다른 길로 출퇴근해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루틴 만들기입니다.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글을 쓰거나 특정 장소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처럼요. 이런 루틴은 뇌에게 지금은 창의적으로 생각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 창의적 상태로 들어가기 쉽게 합니다. 지금까지 창의성의 신경과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다시 정리해볼게요. 첫째, 창의성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뇌의 자연스러운 기능입니다. 뇌의 여러 영역이 협력하여 만들어내는 복잡한 과정이죠. 둘째, 창의성은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모두 필요로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발전시키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셋째, 명상, 운동, 충분한 수면, 다양한 경험, 창의적 루틴은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뇌의 창의적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성은 연습과 환경 조성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창의성을 더 활발하게 발휘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